네, 오늘은 저희가 지지난주죠. 2주 전에 UC와 관련해서 그 마지막 부분인 그 UC 에세이에 관련돼서 그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DI 프랩의 원장인 맥스 원장입니다. 네, 이제 일단 UC 학교라는 것을 보면은 일단 미국에서 거의 가장 인기가 많은 대학교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 주립대학교죠. 원서를 작업하면서 거의 90% 이상의 학생들이 커먼앱을 통해서 사립대를 지원하지만, 어, 90% 이상의 아이들은 그 사립대와 별도로 UC를 통해 가지고 UC 원서를 통해 가지고 UC 버클리부터 UCLA, 샌디에고, 뭐 어바인 데이비스 등등 학교 또한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난 영상을 보면은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액티비티하고 오버워드 부분에서 UC 원서가 그 커먼앱이랑 가장 다르다는 점, 20개 항목을 6가지 분야 유형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실 텐데, 솔직히 액티비티 부분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어려운 부분이 UC 에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먼앱과 다르게 커먼앱은 메인 에세이를 작업해 놓으면은 다른 학교들의 그 메인 에세이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UC앱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메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UC만을 위한 에세이를 작업을 해야 됩니다. 또한 오늘 이 영상을 보는 그 라이징 시니어가 아닌 라이징 주니어나 라이징 소프트모나 아니면은 라이징 그 프레시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내가 활동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내 활동은 다양성이 존중되고 있는지, 그리고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은 이 UC 에세이를 먼저 보면서 활동을 준비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UC 원서를 보면은 이 공식적인 명칭은 Personal Insight Questions입니다. 뭐 Personal Essay도 아니고 뭐 Main Essay도 아니고 그 PIQ로 Personal Insight Questions. 과거에는 UC가 그 에세이가 2개 있었어요. 1000단어로 해가지고 그 개인적인 이야기와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각각 그 1000단어 안에 그냥 작성하세요라고 돼 있었는데, 이게 원서가 바뀌고 UC의 입학 제도가 바뀌면서 가장 크게 변화됐던 부분이 이 Personal Insight Question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조금 아이들이 많이 놀래요. 너무 질문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각 질문마다 답을 해야 된다는 부담을 느껴서요. 근데 우리가 이 질문 하나하나를 다루기 전에 그 PIQ에서 이 Personal P, Insight I라는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퍼스널한 건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 이야기 아니면은 뭐 기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인사이트는 뭐냐면은, 봅시다. 우리 인사이트 퀘스천이니까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에세이는 아니에요.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다, 뭐 새로운 무언가를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에세이들은 아이가 본인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뉘치고,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고, 새로운 무언가를 느꼈을 그 내용을 가지고 나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2가지를 더 얘기할 텐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UC 원서는 원서 자체가 9학년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UC 원서는 원서 자체가 10학년부터 시작합니다. 10, 11, 12. 이러한 배경을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초등학교 때,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중학교 때, 그 시기로 돌아가 가지고 에세이 쓰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뭐 그 내용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없지만, 이 원서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원서 자체가 10학년, 11학년, 12학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 에세이 또한
우리가 10학년, 11학년, 12학년 아이들이 가장 성장하는 그 시기 때에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좀 더 깊게 얘기하겠지만 이 그 8가지 질문 중에서 아이가 대답해야 되는 거는 그 8개 다가 아니고요. 이 네 질문입니다. 네 질문. 이 아이가 모든 에세이를 대답할 필요는 없고요. 이 중에서 네 개를 고르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에세이를 골라야 되는지 그리고 에세이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질문을 풀 때, 아니면 문제를 풀 때 질문을 잘 읽으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UC는 이러한 측면에서 커먼 앱보다는 매우 훨씬 더 그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질문 자체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질문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가이던스를 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행정적인 부분, 쉬운 부분들은 보면은 뭐 4개 밖에 쓸 8개 중에서 4개 주제를 가지고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제한수는 350단어입니다. 권장하는 거는 350을 다 채울 필요는 없지만요. 한 300에서 350단어 정도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4개를 골랐을 때 처음부터 4개를 고르지 말고요. 저는 아이들에게 8가지를 다 먼저 접근하라고 합니다. 질문들이 때로는 겹치는 것들이 있고 때로는 글을 쓰면서 좀 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눈으로서 그냥 4개를 고르는 게 아니라 8개 중에서 8개를 각각 써 나가면서 그중에서 가장 강한 4개를 고르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배경. 그러니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메인 앱에서는 커먼 앱에서는 개인적 경험은 강조하지만 개인적 배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UC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을 워낙 존중하는 학교다 보니까 내가 어떤 배경 하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제가 이번 주에 또 하게 될 EC 관련된 웨비나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다양성을 존중하는 UC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뽑을 때 일단 다양성을 충족해야 됩니다. 많은 아이들을 뽑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다양성 안에서도 개별적인 특징을 보여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 아니면 혹은 LA에 아니면은 그냥 서울이라고 합시다. 서울에서 국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국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만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배경이 있고요. 뭐 이게 어바인에 사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바인에 사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UC나 좋은 에세이는 뭐냐면은 그 배경 하에서 나만의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는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배경 또한 UC 에세이에서는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에세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UC는 8개의 질문들이 다 동일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다시 설명할 건데, 그, 동일한 배경이지만, 우리가 8개의 질문 유형을 봤을 때 동일한 배경이지만 다음 문장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에세이들을 통해 가지고 personality, background, interest, and achievement in your own voice 했을 때 한번 봅시다. 모든 질문들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에세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personality, background, interest, achievement 요 4가지를 보고 싶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4개를 골랐을 때 퍼스널리티만 가지고 1, 2, 3 쓰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나의 백그라운드, 뭐 나는 어느 배경에서 왔다 가지고 2개 에세이를 써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전공, 인트레스트와 관련해서 뭐 2개 써도 안 되고. 그래서 이 keep in mind라는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4개를 골랐을 때
그 8개 에세이들의 비중은 다 동일하다. 라는 전제 조건은 좋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 안 읽더라고요. 잘 안 읽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공부 위주로 많이 쓰거나 아니면은 achievement 위주로 에세이를 다 써버려요. 그러면은 UC Personal Insight PIQ에 관련해서는 Personality, Background, Interest, and로 연결돼 있어요. And Achievement 네 가지 이야기를 보고 싶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Interest하고 Achievement만 보여줘요. 다시 한번 우리가 네 개를 골랐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각 에세이의 톤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학교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세이를 썼을 때 8개 중에 너는 자유롭게 4개 고를 수 있다. 각 에세이는 350단어로 써라. 하지만 어떠한 4개를 고르든 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Personality, Background, Interest, Achievement.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성공적인 UC 에세이를 작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돼야 되는 4가지 이야기 스토리라인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뭐든지 문제를 풀 때 보면은 질문만 잘 읽어도 반 이상은 가는 것 같은데 특히 UC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공적인 UC 에세이의 배합은 컨비네이션은 personality, background, interest, achievement 4가지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은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좀 이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은 제 경험을 이야기 전에 UC는 보면요. 질문만 잘 읽어도 그다음에 UC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그 가이드만 잘 읽어도 반 이상은 가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Describe an example of your leadership experience in which you have positively influenced others, helped resolve disputes, or contributed to group efforts over time. 봅시다. 우리는 이 질문을 봤을 때 아이들은 leadership이라는 단어를 보기 때문에 무조건 대부분 다 내가 그 타이틀이 있는 뭐 캡틴이다, 프레지던트다, 파운더나 이쪽으로 빠져요. 하지만 조건을 봅시다. Leadership role can mean more than just a title. 여기서 나와 있잖아요. 타이틀에 극한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건 뭐냐면은 남을 위한 멘토도 리더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남을 대신해서 행동하는 것도 리더십이고 그 다음에 진취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리딩 롤 하는 것도 리더십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 리더십을 그래서 우리가 이 리더십 에세이를 봤을 때 많은 아이들이 실패하는 거는 내가 리더십 포지션을 가져야 된다라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멘탈리티를 하는 순간 내가 뭘 했다 이런 식의 글이 나가는데 UC는 말해주는 게 리더십은 포지션 이상인 것이다. 그 다음에 포지션에 제한되지 않고 리더라는 거는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남을 대신해서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특정한 업무를 진취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주와 관련해 가지고 3가지 영역밖에 없어요. 첫 번째, 이 글을 쓸 때 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공동체 활동에 장기적인 시간으로 기여하거나 이 3가지 영역에서만 글을 쓰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Which you have, 1. Positively influence others.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2. Helped resolve disputes. 아니면 contributed to group efforts over time. 질문 자체에 답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내용은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UC PIQ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UC에서 제공해 주는, 그리고 UC에서 원하는 기준들을 충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부분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은 질문에서 리더십이라는 단어 딱 하나만 보고 이 내용을 가지고 나는 내가 어떤 장을 하고 있으니까 파운더를 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써야지. No. 잘못된 거 두 가지죠. 첫 번째, 리더십이라는 거는 타이틀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를 전개함에 있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만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했다. 세 번째는 장기간에 걸쳐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요 세 가지 영역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라는 거는 특히 UC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범주 내에서 글을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먼학과 다르게 UC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그러니까 UC 자체가 주립대학교다 보니까 최대한, 그리고 UC 원서의 모토 중에 하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공정한 입시 기회 제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립대학교보다는 필요 이상의 정보를 주고 있는데 그 우리들이 이 부분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2번 질문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리더십 질문이고, 두 번째는 every person have a creative side. 또 여기서 creativity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창의성을 했을 때 예체능, 그리고 그 남들이 안 했던 그 무엇, 그건 창의성이 아니라 특이함으로 가버려요. 특이함. 그러니까 남들이 안 했던 걸 내가 했다면은 그게 창의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남들이 다, 예를 들어서 남들이 다 축구를 하는데 나는 컬링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창의성이라고 봐요. 아니에요. 이 질문을 보면 또한 여기서, 그래서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했을 때 뉴스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먼저 너가 갖고 있는 창의성의 정의를 물어봐요. 그리고 왜 이게 너한테 중요한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이와 같이 우리가 크리에이티비티를 단순히 창의성이라는 단어를 남들과 다른 특이함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질문 자체에서는 너에게 창의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창의성에 대한 정의를 먼저 쓰라고 돼 있거든요. 정의를 쓴 다음에, 정의한 다음에 이게 나한테 왜냐면 이게 퍼스널 퀘스천이잖아요. 창의성은 중요하지요. 하지만 왜 나한테 중요한지,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무엇을 했다는 거는 여기서 또한 문제 해결 능력과 연결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행위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행위로만 제한된 게 아니라 thinking도 괜찮아요. 근데 1번과 다르게 그 크리에이티비티와 관련해서는 완성된 exhaustive 리스트를 준 게 아니라 문제 해결, innovative thinking 등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창의성 질문을 봤을 때는 세 가지 요건, 창의성의 정의, 창의성이 왜 나한테 중요한지, 그리고 이 창의성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했는지, 이 세 가지 내용이 에세이를 통해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점을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1번, 2번 질문을 봤는데 질문 자체에서도 답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UC 애플리케이션을 가면은 질문 아래 things to consider, 그 다음에 things to consider 한 다음에 그 아래 내용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게 길다 보니까 읽진 않아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things to consider 이 부분은 한번 봅시다. 이제 3번을 같은데 보면은 이 things to consider라는 부분은 질문을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그 아래 또 한 단락이 더 있어요. 한 단락이 더 있는 이 부분은 이 문제를 에세이를 작업함에 있어서 브레인스토밍하는 질문들을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두 내용을 읽고 접근하길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도 What is your greatest talent or skill? 듣기 쉽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은 나는 그 컴사를 가장 잘한다. 나는 뭐 공부를 가장 잘한다. 뭐 난 뭘 잘하는 게 있겠죠. 하지만 잘 봅시다. 여기서 무엇을 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if there's a talent or skill that you're proud of, 여기서 you don't necessarily have to be recognized or receive awards. 중요한 거는 우리는 탤런트라고 하면은 그 수상을 하거나 내가 무슨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거나 뭐 이런 거에 집착을 해요. 하지만 이 질문을 보세요. 탤런트라는 거는 남에 의해서 그 인정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더욱더 나가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수상하거나 입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나의 가장 큰 탤런트가 뭔지. 그렇기 때문에 탤런트나 스킬 했을 때 컴사, 리서치, 인턴십, 뭐 페이튼, 특허 이런 식으로 공부로 나가는 거. 즉 내가 어떤 거에 그 tangible한 그 만질 수 있는 그 결과가 있는 거에 제한돼 있지 않다라고 또 things to consider 명시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안 읽었을 때, 이러한 가이드를 안 읽었을 때 질문은 너무 그 one-sided, 그 편협적으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질문을 잘못 이해하게 되죠. 그럼 답도 좋을 수가 없고. 또한 여기서 이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 탤런트가 뭐다라고 얘기하고 이를 가지고 나는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라는 것에 집중을 해서 쓰지만 no. 질문 자체는 너가 이 탤런트가 있다면은 How have you developed and demonstrated that talent over time? 이거는 시간에 집착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너가 이 탤런트가 있다면은 질문의 요는 그래 처음으로 한번 가보자. 너 언제부터 이 탤런트에 대해서 알게 됐니? 그리고 넌 어떤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 탤런트를 그 키웠니?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너는 어떠한 시행착오를 겪었니? 그리고 이런 탤런트를 가지고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사람들과 공유하고 일을 표현하고 있니? 지금까지예요. 이러한 시간의 흐름을 원하지, 내가 어떤 수상을 했다, 내가 무엇을 만들었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매우 쉬운 에세이인데, 많은 아이들이 질문을 끝까지 안 읽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망치는 에세이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또, 4번. 이거는 이제, 지금 보면 1, 2, 3번이 다 공부와 관련된 건 아니에요. 4번 봅시다. Describe how you have taken advantage of a significant educational opportunity. 여기서 중요한 거는 a significant 단수입니다. significant educational opportunity 혹은 나눠져 있어요. 그 work to overcome an educational barrier.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인데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 하나는 나한테 가장 유익했던 하나의 교육 경험에 대해서 쓰든지 아니면은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쓰는지. 근데 이제 어려웠던 educational barrier는 이런 건 쓰지 마세요. 뭐 우리 학교는 AP가 없어가지고 내가 대학교 가서 AP를 들었다. 아니면 난 미국 가가지고 ESL 수업을 들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수업을 못 들었는데 그 밖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이것을 극복해가지고 all A를 받았다. 내가 all A를 받았다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뭐 C 학생이었는데 A가 됐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educational barrier라는 거는 가족적인 의무, 아니면은 개인적인 건강 사유, 아니면 기타 무엇 한 막대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교육 자체를 못 받았던 그 정도의 어려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overcome educational barrier는 한국 학생들한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significant educational opportunity 이 부분인데 이거는 단수로 돼 있잖아요. 단수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4번 에세이를 쓸 때 특히 significant educational opportunity 쓸 때 이거는 항상 비교급과 그 최상급이 같이 나와야 돼요. comparative and superlative가 같이 공존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교육 경험에 비해서 왜 이게 더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한 앞에서 한 150단어로 비교급적인 접근 방법이 나와야 되고 후반에서는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최상급적인, 즉 내가 뭘 배웠는지,
다른 데서 못 배웠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배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변했는지, 이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4번 에세이는 일단 educational barrier는 조금 한국 아이들이 쓰기에는 안 좋은 질문이고, 그다음에 첫 번째 어떤 significant education opportunity는 아이들이 하나를 고를 때 다 internship, 다 리서치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비교급과 최상급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아이들이 리서치를 가지고 쓴다, 인턴십을 가고 쓴다는 것 자체가 아까 말했던 PIQ의 personal experience, my background, 그거는 더더욱 더 my Asian prejudice, Asian stereotype에 빠지는 길이 아닐까.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은 전공이랑 관련돼 있지도 않아요. 이게 아이한테 뭐 전공 에세이로 꼭 무조건 이걸 접근하는데, 전공 에세이가 아니라 나는 뭐 공대 출신이다, 공대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 근데 역사 수업을 들었는데 그 이게 그, 그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배웠다. 얼마나 중요한 배움이에요. 이와 같이 꼭 전공으로 제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4번. 그다음에 5번. 5번 보면은 우리가 한번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5번 보면 describe the most significant challenge. significant challenge 나왔으니까 아까 비슷한 질문 나왔죠. 근데 4번 같은 경우에는 educational barrier예요. 공부에 제한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significant challenge 하면은 또 우리가 메인 에세이에 이거를 썼구나, 그래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끝에가 중요합니다. 이 challenge는 뭐냐면은 how has this challenge affected your academic achievement? 이 챌린지 자체가 그냥 챌린지가 아니에요. 나의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갖고 왔어야 돼요. 그래서 significant academic challenge인데, 내가 뭐 all A였는데 B를 받았다, 이게 아니라 뭐 all A 받다가 all D를 받으면 쓰세요. 무엇 때문에 그게 생겼는지. 근데 뭐 B 한두 개 나왔다고 이거 쓰는 아이들 보면은 진짜 너무나 한심하고 답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걸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에요. B 하나 맞으면 어때요? 두 개 맞으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좋은 대학교 못 가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making such a fuss 하는 그런 본인이 너무나 작은 애예요. 그러니까 그런 에세이는 쓰지 맙시다. 그런 에세이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5번 에세이는 또한 한국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권장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뭐 애카데믹 드롭이 그렇게 막 떨어지진 않잖아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막 올 F 받은 아이가 있다면은 이거 쓰세요. 올 B, 올 A로 가다가 올 F, 올 D 받은 아이는 왜 그걸 받았는지에 대해서 쓰세요. 단 이 에세이가 잘 되려면 그 다음에 또 A가 나와야 되겠죠. 이 아이가 아닌 이상 5번은 안 쓰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가장 쉬운 거, think about an academic subject that inspires you. 근데 이거는 완전 전공 에세이죠. 하지만 이 부분은 뭐 쉽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과정적인 에세이예요. 왜냐면은 how have you, 왜냐면 질문 자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질문 자체가 further this interest, 그러니까 이 관심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근데 어디서? inside and out of the school. 그래서 학교 내, 학교 밖에서 이 관심을 가지고 관심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되게 쉬운 에세이고 6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전통적인 Y major 에세이의 모델이에요. 왜냐면은 우리는 내가 앞으로 무엇을 공부하고 싶다, 무엇에 관심 있다, 이런 식으로 대학교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대학교는 너는 무엇에 관심 있니? 그래? 그거에 관심 있다면은 그래, 너 수업 시간에 뭐 했니? 학교에서 뭐 했니? 학교 밖에서 뭐 했니?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너는 이 과목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게 변했니?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있니?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니라는 건 한 요 정도? 한 50단어, 30단어도 안 돼요. 과정이 중요하지.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6번 에세이는 다 작업을 합니다. 왜냐면 전공 에세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가장 편하게 하는 에세이인데,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학교 밖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과 좀 차별을 시켜야 되잖아요. 차별을 시킬 때 여기서는 재밌는 게 전공과 관련해서 volunteer work도 예시로 하나 적용을 했어요. 언급을 했어요. 즉 단순히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다음에 실험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하지만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세 가지죠. 학업적인 차원, 프로페셔널적인 차원, 그다음에 사회적 기여 차원. 그렇기 때문에 학업적인 거는 수업, 서머 스쿨 뭐 이런 거겠죠. 프로페셔널한 거는 인턴십,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그다음에 사회적 참여라는 거는 volunteering or other organization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사회 이슈에 아니면 이 문제의 사회적 그 문제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 내용에 그 집중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좀 아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이제 다 와가는데 뭐 발표가 다 와가는 게 아니라 이제 질문들이 꽤 많죠, 질문이. 7번 전형적인 커뮤니티 에세이입니다. What have you done to make your school or your community a better place?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제 영상을 보면은 항상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거는 전형적으로 제일 먼저 충족해야 되는 게 뭐 리더십은 세 가지 측면에서 나오는데 하나는 공동체 기여, 두 번째는 civic narrative 그 인권 민권에 관련된 거, 세 번째는 그 리더십 포지션 요렇게 접근을 항상 하고 있는데 7번 같은 경우는 1번이죠.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도 이거 여러 영상에서 강조했는데 공동체라는 거는 그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왜 이러한 행동을 했냐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공동체에 문제가 뭐였고 그래서 내가 뭐뭇을 했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achievement가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핵심은 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는지 그다음에 결론은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남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가져왔냐예요. 근데 톤이 달라요, 톤. 우리는 쉬운 에세이인데 되게 쉬운 에세이예요, 이거는. 진짜 쉬운 에세이예요.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실패하는 거는 톤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많은 아이들이 커뮤니티 베터 플레이스 에세이를 쓸 때는 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얼마나 이거 여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내가 중점에 있어요. 내가. I. 근데 이 질문의 다이렉션을 보면은 내가 중점이 아니에요. 이 공동체가 중점이지. 왜냐면 시작 자체도 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는지, 공동체에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고 왜 이게 문제가 됐는지.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아예 이야기를 전개할 텐데 결론은 뭐냐면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가 결론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게 결론이 아니라 공동체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했고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베네핏을 누렸는지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커뮤니티 액티비티를 이렇게 뭐 전개하거나 디자인하거나 계획했을 때 나를 중점에 두지 말고요. 공동체의 문제가 무엇인지, 즉 공동체를 포커스 주세요. 그게 7번을 성공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8번은 그 아무 제목이 없어요. 8번은 뭐냐면은 그냥 beyond what you have already shared in your application. 지금까지 뭐 말했던 거 외에 what do you believe makes you a stronger candidate for admissions to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그냥 메인 에세이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strong candidate for admissions to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근데 여기 보면은 University of California 왜 너가 강한 candidate이냐고 했을 때 그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뭘까요? 그럼 UC의 철학이나 UC의 네임 그 value나 이런 걸 알아야 되지 않나요? UC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양성, inclusiveness, experimenting spirit, community 이 단어가 핵심이에요.
공부가 핵심이 아니에요, 학부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러한 UC의 가치,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잠깐 포즈를 하신 다음에 구글에다가 Values of UC University of California 한번 보세요. 그 웹사이트 가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치 중에 내가 표현해 줄 수 있는 가치가 있다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에세이를 쓰면 됩니다. 단 8번에서 또 아이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워낙 특히 이제 아시아 애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워낙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얘기를 더 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아까 4번, 5번에 벌써 공부 얘기를 했잖아요. 공부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거는 UC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봤을 때 조금 내용이 많지요. 근데 제가 시작 자체는 이 새로운 무언가를 넣는 것보다는 UC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이 안내문을 갖고 접근한 게 솔직히 원서에 들어가면 이 안내문의 글자가 되게 작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잘 읽지도 않아요. 하지만 제 경험상 아이들이 이 안내문을 읽지를 않기 때문에 에세이를 못 써요. 아니면 에세이를 써도 엄청나게 이상한 방향으로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모든 사람이 숙지를 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가 8개 에세이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그 여기서 8개 PIQ는 8개가 있는데 1번은 아까 말했듯이 leadership, 2번은 creativity, 3번은 greatest talent, 4번은 교육적 기회, 5번은 그 challenge, 6번은 academic subject, 7번은 community essay, 8번은 UC 관련된 것.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빨간색으로 보면은 그 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 에세이를 쓸 때 주의해야 되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이 8개 중에서 어떤 4개의 조합을 해야지만 가장 성공적인 에세이가 나올 수 있는지.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에세이별로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8개 중에서 그 UC 에세이를 접근함에 있어서 눈으로 4개를 고르는 게 아니라 8개 먼저 써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된 건 뭐냐면 그 8개에서 가장 강력한 조합 4개가 뭔지 그 부분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함에 있어서 이 에세이는 그 모르겠어요. UC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그 워낙 많은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이 부분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 4개를 더해 가지고 나를 표현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그 강조했던 그 4가지 내용들을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8개는 조금 더 깊게 한번 내용에 들어가 봅시다. 한번 보면은 이 8개 에세이들이 다음과 같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좀 더 크게 우리가 한 단계 뒤로 나왔을 때 그 에세이 1번하고 7번은 커뮤니티 에세이고요. 에세이 4번하고 6번은 애카데믹 에세이고 에세이 2번하고 3번은 리더십 컨트리뷰션 뭐 이렇게 리더십이 아니라 컨트리뷰션 이렇게 공동체에 기여하는 에세이고 그다음에 5번하고 8번은 이 챌린지 에세이인 것 같아요. 근데 잘 봅시다. 우리가 그 4가지 측면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8개 중에서 4가지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 아이가 1, 7, 4, 6을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4가지 내용보다는 2가지 내용에 조금 가까워요. 아니면 1, 7, 2, 5를 선택하고 합시다. 그러면 4가지 중보다 3가지가 더 가까워요. 이와 같이 UCSA의 성공적인 접근 방법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8개 에세이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이 8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는 4가지 영역의 이야기를 전달을 해야 되고 이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 8가지 내용을 이 4가지 군으로 다시 한번 커뮤니티가 에세이 1번하고 7번, 애카데믹이 4하고 6번, 컨트리뷰션이 2하고 3번, 그다음에 챌린지가 5번하고 8번이기 때문에 챌린 그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권장하는 게 각 영역별로 하나를 고르라고 해요. 1번하고 7번 중에 하나, 4번하고 6번 중에 하나, 2번하고 3번 중에 하나, 5번하고 8번 중에 하나. 물론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뉴스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런 조합을 언급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뉴스에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합격했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봤을 땐
이러한 조합으로 가는 게 가장 성공적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이제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UC 에세이는 솔직히 물론 막상 쓰기 시작하면은 더 어려운 점도 있어요. 우리가 항상 가이드가 있다고 해서 에세이를 잘 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이전에 혼자서 작업을 했을 때는 적어도 질문을 제대로 읽고 그다음에 질문들의 특이점과 요구사항들, 구성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 8개들을 조합했을 때 저거 8개 조합했을 때 우리가 중복이라는 개념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4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접근하는 것이 성공적인 UC 에세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먼저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바랍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UC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사립대학교보다는 대학교에서 가이드를 먼저 많이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를 좀 숙지하시고 하지만 이 에세이가 어떻게 보면은 UC는 크게 2가지 요소로 판단되는 것 같아요. 학점은 뭐 기본적인 거니까 2가지. 액티비티 부분은 어떻게 조합을 통해 가지고 20개를 채워 넣는지.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말했던 그 그룹핑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룹핑이잖아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UC 애플리컨이 350단어 에세이를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성공적으로 UC가 원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UC PIQ에 관련해 가지고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UC는 모든 아이들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립대학교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UC는. US 뉴스 랭킹을 보고 UC에 대한 가치를 저하평가하면 안 되시고요. 그리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UC를 좀 무시하는데 UC 버클리 정도 가는 애들은요. 코넬 이상 갑니다. UC 버클리나 LA 가는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스탠드드나 학교에 대한 수준도 제대로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이 에세이를 작업함에 있어서 오늘 공유한 내용을 충실하게 따라보세요. 따라보면은 적어도 you'll be out of the blind. 적어도 시작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시작을 한과 더불어 좀 에세이를 접근함에 있어서 아니면은 내 액티비티에 있는 그룹핑과 이 에세이를 어떻게 얼라인할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면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다면은 저희 DI 프로브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저나 조 원장이나 아니면 기타 전문 상담 선생님들이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